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 첫날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북한과 연계된 해킹 사이트를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당한 해킹그룹은 주로 미국 정부나 연구단체, 또 핵이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표적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지난 30일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컴퓨터에서 극도로 민감한 정보를 훔친 혐의로 북한 해킹그룹 탈리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지난 18일 관련 소장을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역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킹그룹 탈리움이 버지니아주에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활동한 해킹그룹 탈륨의 규모나 정확한 실체, 위치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S 측은 소장에서 이들이 북한 해킹단체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륨은 주로 미 정부기관과 대학 직원, 싱크탱크, 핵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표적 삼았습니다. 해킹 수법으로는 스피어피싱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한메일, 지메일 등 인지도가 높은 메일 사이트에서 메일이 온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의 로그인을 유도한 뒤 아무나 연락처, 일정 등 민감한 정보를 빼낸 겁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가 웹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웹사이트로 이용자들을 속이고 악의상어나 쥐를 뜻하는 단어, 렛을 합성한 김정렛 같은 이름의 악성 코드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S 측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탈륨이 해킹 활동에 이용하는 50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당 사이트들에서의 해킹 공격은 현재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국 사법당국 차원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새해 북한과 관련된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선박을 몰수 매각했던 2019년에 이어 이 새해 주목되는 북한 관련 소송과 형사 사건을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북한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푸에블로 승조원들의 민사소송입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포됐다 풀려난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 그리고 유족들은 당시 승조원들이 북한에 억류됐던 344일 동안 고문과 구타 피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They never answer claims in U.S. federal court or any American court. They have previously, however, contested cases, at least one case I know of in a European court. 구체적인 배상액 판결은 새해에 결정될 걸로 예상되는데 승조원과 유가족 171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의 배상 금액수는 수억 달러가 될 걸로 관측됩니다. 형사법원에 계류된 북한 관련 사건도 주목됩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송환 심리가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해 제재 회피 방법을 북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에 대한 형사사건도 주목됩니다. 또 북한 국적자의 미국 법원 출석 여부도 관심사안입니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13일 북한에 불법 사치품을 전달하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인 문철명 씨에 대한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을 승인했고 미 연방 대배심은 북한 해커 박진혁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들을 차례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북한 거래에 연루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3곳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형사 기소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B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 RC-135W는 전날에 이어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정한 연말 시한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1일에도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주권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발트해 국가인 라트비아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이집트가 송환 대상인 북한 노동자가 자국 내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각각 지난 12월 16일과 1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안보리에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0개 나라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킬 것을 명시했으며 회원국들은 오는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의 지난해 11월 대북 식량 지원 규모가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북한 내 수혜층에 대한 투명한 통계 자료 수집과 관련한 검증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식량 2,897톤을 지원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인 10월에 1,502톤보다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입은 북한 주민은 58만 4천 명으로 여성이 전체 60%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임산부와 수유모 등 북한 내 취약계층 여성에게 영양 강화식품 200g을, 보육원과 소아병원 등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영양 강화식품과 비스킷 각각 100g과 60g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강도와 황해남도 주민 3만 5천 명에게는 옥수수 675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내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 영유아 19%는 만성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국의 2020년 대북지원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영양지원뿐 아니라 분배 검증과 평가 자료 수집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 사업 동참국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불가리아가 WFP를 통해 첫 북한 지원에 나서 대북 지원 공여국은 한국과 불가리아, 캐나다, 프랑스, 인도,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 10개 나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취약계층에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중앙통계국과의 협력으로 보건소와 보육원, 유치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함흥과 평양의 영양 비스킷 제조 공장도 방문했지만 북한 내 정보와 자료 수집 활동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WFP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대북 지원 모금 목표액을 1,48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수호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경제 리뷰 12호로의 관련 내용을 실으면서 북한의 수출 제재는 수출용 무연탄과 철광석 생산업체 또 연관업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제재 품목인 의류나 수산물은 북한 내에서 수출 물량을 흡수하고 있지만 무연탄이나 철광석은 북한 내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수출로 돌리면서 지난 2016년 전체 석탄 생산량에서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72.1%까지 증가했지만 2017년 본격적인 제재 이후 공식적인 수출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본 영해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과 그 안에 백골 상태 시신 7구가 발견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 2019년 퇴거 조치한 북한 어선은 1,308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최근 강요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밝히고 북한 어선 퇴거를 위해 물대포를 쏜 사례도 252척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영해 침범과 함께 최근 북한의 불법 조업 상황을 엄중한 위협으로 꼽고 대응 강화를 주문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월 북한 목선 표류 전담 대응 부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정책 전문가인 스콧 해롤드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제재에 따른 경제난 타결의 일환으로 수년 동안 물고기 풍년을 내세운 것을 표류 북한 목선이 급증하는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